네. 자, 마지막 시간이죠. 어, 내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문제 좀 푸시라고 문제 좀 객관식 문제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진도 나갔으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100문제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솎아드릴 거예요. 이게 어, 여러분 지금 당장 안 풀어보셔도 되는 문제 이렇게 엑스하고 나면요 한 5, 60문제 정도 객관식 그거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풀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복습이 되는 거예요. 앞쪽이. 그러니까 너무 밀리지 않고 조금씩 하면요 하루에 한 10문제? 한 5문제, 6문제? 대여섯 문제? 요만큼만 푸셔도 돼요. 몇 문제만 푼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도 앞쪽에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수를 놀리시면 됩니다. 내일 드릴게요. 그거는. 자, 이제 우리 그 42페이지 뭐 자가건설 볼까요? 42페이지 2번 자가건설 있죠? 사실 앞에서 보시면 41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1번이 뭐였어요? 외부 구입의 경우죠. 외부 구입. 41페이지에 밑에 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1번이 뭐였어요? 외부 구입이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은요,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뭐 비품 이런 거 생각하면요 다 외부 구입이지 뭐 그쵸 만들어진 거 사오는 거죠 에어컨 사오고 뭐 에어컨 만들어 쓰진 않잖아요 그쵸 컴퓨터 사오고 하는데 건물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 여러분이 사무실이 필요해 사옥이 필요해 사옥 우리 회사 건물이 필요해 그러면은 회사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그쵸 어 내가 취득할 수 있죠 그거는 만들어져 있는 거를 중고 건물을 사는 거죠 내가 외부 구입이에요. 그거는 그냥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부 건물 구입할 때를 받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지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가 건설이라고 합니다. 자가 건설. 내가 직접 지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건물 지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가 건설하는 경우에 우리 회계 처리 좀 알아봅시다. 자가 건설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이 나온다 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건설 중인 자산. 의의를 읽어보면 기업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유형 자산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직접 자가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소요된 건설비 등은 건설 완료 시에 건설 중인 자산의 잔액을 건물이나 기기 장치와 같은 유형 자산으로 대체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착공. 공사를 시작하죠. 건물 공사 시작하는 게 착공이죠. 착공되고 마무리되는 걸 완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 그러면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완공된 이후에 있을 거예요. 자,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직접 짓지 않고 뭐 건설회사나 뭐 이런 도움 받겠죠. 그래가지고 건물 지어줘 그러면서 돈을 줄 거예요. 돈을 줄 때 착공 시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볼까? 착공 시에 음, 한번 돈을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 주죠 선거금을 현금을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차변에 뭐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건물을 이제부터 짓기 시작해서 완공 때까지 이제 공사를 할 건데 착공부터 완공까지 이거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건물은 아니죠. 건물이라는 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형자산 사용하는 벽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정 과목 이름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한 거예요. 요 사이에는 아직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래서 아직 건물이 안 됐잖아.
이 이후에 건물이 되는 거지. 그치? 아직 건물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념 과목을 써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왜? 아직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만 원. 자, 착공할 때 만 원 줬어요. 그쵸? 만 원. 착공할 때 만 원 주고, 중간에 보통 공사할 때 여러 번에 나눠서 우리 기성고, 우리 그 건설 진행률에 따라서 돈을 주죠. 이때 예를 들어서 한 번 준다고 해봅시다. 중도금을. 중도금을 중간에 3만 원 한 번 줬다고 쳐봅시다. 중도금 줘야겠죠? 그래, 건설할 거 아니야. 건설회사가. 그쵸? 어. 중도금 3만 원 줬을 때 어떻게 해요? 현금 3만 원. 사변에 뭐요? 아직 건물 아니죠? 아직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 3만 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완공될 때 우리 잔금 주죠? 완공될 때 공사비 나머지 다 주잖아. 예를 들어서 또 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만 원 이렇게 공사비를 줬어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돼요? 잔금, 완공 시 현금 만 원 줬죠? 그리고 얘는 건설 중인 자산에 일단 넣어요. 건설 중인 자산에 얼마? 만 원 넣고 완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건설 중이 아니죠? 건설이 끝났잖아.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건물 됐죠. 건물. 건물. 건물이 드디어 된 거예요. 건물은 얼마 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만 원 들고 3만 원 들고 만 원 들어서 5만 원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 만 원, 3만 원, 만 원 다 해서 5만 원이 된 거고 대변에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얘네 다 빼줘야 돼. 얘네 다 대체해줘. 대체. 건설 중인 자산 얼마? 5만 원. 지금 요 흐름 아시겠어요? 이렇게 건설 중일 때는 이렇게 쌓아놨다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한다?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다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대체. 이거를 우리가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라는 말을 해요. 본 계정, 대체.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건물이 완공되면 본 계정으로 대체해요. 자, 뭐 회계 처리는 어렵지 않은데 몇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회계 처리는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했다가 이거 다 어디로? 나중에 본 계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대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고요. 완공이 돼야지 뭐가 된다?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건물이든 건설 중인 자산이든 얘 둘 다 유형 자산이에요. 둘 다 유형 자산. 우리 앞에서 봤죠? 건물은 앞에서 봤고 유형 자산, 건설 중인 자산도 있었죠? 둘 다 유형 자산이에요. 둘 다 유형 자산인데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아직 건설 중이죠. 그럼 내가 건물을 취득하는 이유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저기 짓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이면 내가 들어가서 사무도 뭐 일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해 쉽게 말해서.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사용이 안 되죠. 사용이 안 되죠. 짓고 있잖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사용이 되지만 얘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뒤에 이제 연결이 되니까. 건설 중인 자산 아직 사용을 못하는 자산이에요. 짓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유형자산에 넣어요. 일반적으로. 딴 데 갈 데가 없잖아. 짓고 유형자산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유형자산에 넣습니다. 아,
이게 그건 잘 주셨는데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을 어떤 사람은 임시 계정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앞에 임시 계정 뭐 배웠어요?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가부족 배웠죠?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결산 때 남아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가 12월 31일이 있다. 그러면 결산 때 4만 원의 건설 중인 자산이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어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이것도 유용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설 중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길게 취득해. 길게 뭐 몇 개월 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2년, 3년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임시계정, 가계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임시계정, 가계정은 앞에서 배운 거랑 그 그거는 재무상태표 표시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을 섞어 쓰기도 하는데 그런 임시계정은 아니라는 거. 본 계정이 개최되기 전에 쓰는 거지만 결산 때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회계 처리는요.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등의 발생액은 뭐 건설비라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에 집계했다가 그러니까 돈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나갈 때마다 건설 중인 자산 넣어놨다가 건설이 완료될 때 중인 자산 잔액을 건물이나 또는 우리 기계 장치도 오래 장기간 취득할 수 있죠. 특수한 기계 같은 경우 그렇죠? 공장에 뭐 이런 거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한다. 자, 건설원가 발생 시 그 사례 보시면요. 본사 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건물 건설과 관련됐으니까 아직 건물 안 됐다는 거거든요. 대금 현금 10,000원 빼고 건설 중인 자산 해놨다가 본사 건물이 완공돼서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 잔액은 10,000원 있었는데 요거까지 합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15,000원이 건물 되는 거죠. 총 15,000원이 건물이 되고 건설 중인 자산은 빼주고 현금 5,000원.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5,000원 늘려주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분계를 건설 중인 자산 10,000원 하고 저기 현금 5,000원을 건설 중인 자산 넣었다가 빼나 그냥 바로 하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케이스 외부 구입과 자가 건설 봤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냐면요. 공짜로, 그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잘 일어나진 않죠. 공짜로 취득할 수 있어요. 무상 취득이라 그러죠. 무상 취득, 무상 취득, 무상 취득 한번 볼까? 무상 취득.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자주 일어나진 않죠. 올해 유형 자산의 무상 취득. 간단해요. 무상 취득은요. 무상 취득. 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건물 하나 공짜로 줬어. 지나가다가 이 회사에 건물을 기부하고 싶어. 건물 공짜로 줬어. 그럼 뭐가 생겨요, 우리 회사에? 건물하고 생기죠? 회계 처리하려고 봤더니 자, 건물이 하나 생겼어. 우리 회사 건물 늘었잖아. 그쵸? 아, 여기 대변에 뭘 적어야 되지? 뭘 적어야 돼요? 그밖에 없잖아. 여기 대변에 오는 거는 뭐예요? 부채예요? 자본인가? 아니죠? 뭐 있어요, 나머지는? 수익밖에 없죠. 수익이에요, 그냥. 수익. 건물이 생기면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익 계정 과목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자산 수증이익. 자산이 공짜로 생겨서 생긴 이익이다 해서 자산 수증이익. 공짜로 생긴 수익이다. 영업 외 수익이죠. 거지가 아닌 이상 영업 외겠죠. 영업 외 수익.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 아니, 공짜로 건물은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얼마짜리냐는 거죠. 얼마 적어야 되니? 얼마 적어야 될까요? 얼마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공정 가치.
시가로 적으래. 시가. 건물에 시가로 적으래. 시가. 시가입니다. 시가.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그냥 적으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지인이 친구가 비싼 거 선물해 줬어. 이거 너 비싼 건데 너 가져. 그리고 선물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뭘 이런 걸 그러면서 주섬주섬 한 다음에 지인 가면은 이제 바로 뭐예요? 모델명 보면서 이게 뭔지 얼마짜리인지 밖에 네이버에 찾아보잖아. 이거 얼마짜리인지. 예? 예, 시가 얼마짜리인지 이게 보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시가입니다. 쉽죠? 네. 그다음에 무상 취득 있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이번엔 또 뭐냐? 일괄 구입이 있어요. 일괄 구입. 일괄 구입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괄 구입은요. 자산을 말 그대로 채로 일괄 구입한 거야. 일괄 구입한 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까요? 건물과 토지. 오케이. 자, 일괄 구입 뭐냐면요. 내가 땅을 샀어. 땅을.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 이거 뭔지 아시겠죠? 땅과 건물이에요. 땅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걸 내가 통째로 일괄해서 구입했어. 이걸 통째로 얼마에 샀냐면요. 얼마에 샀냐면 1,000원에 샀대요. 토지 플러스 건물. 건물을 1,000원에 구입했어요. 1,000원에 구입했어요. 통째로 같이. 그러면 우리 분개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현금 구입했다 그러면 현금 1,000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건물이죠. 이건 건물, 이거는 토지예요. 건물과 토지를 주의할 거는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땅을 산 다음에 나는 건물을 안 쓸 거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이 재무상태표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을 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실 생각이었던 거고 얘는 달라요. 얘는 땅도 사고 건물도 산 거예요. 아까는 내가 땅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얘가 필요가 없으니까 부셔버려서 철거한 거고 얘는 나는 지금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산 거야. 쓰려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건물도 나와야 되고 토지도 나와야 돼. 그거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좀 주의하세요. 아까는 땅을 사면서 건물이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철거해버려서 건물이 나올 여지가 없었고 지금은 건물과 토지가 다 나와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겼죠. 현금을 1,000원을 줬는데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이거 뭉뚱그려가지고 얼마여로 샀단 말이야. 그럼 이거 금액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1,000원을 각각 얼마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비율로.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서 공정가치라는 거는요 시가인데 시가 그대로 사진 않았겠지. 만약에 그대로 시가대로 샀으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금액이 좀 다르면 그 금액 비율로 이렇게 안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이 공정가치가요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800원과 1200원이라고 해봅시다. 토지 800원, 건물 1200원이에요. 다 합해서 2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싸게 샀다고. 좀 극단적이지만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00원은 이 비율대로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은 1000원 중에 1200원과 800원 중에 건물은 1200원이죠? 몇 퍼센트? 2000, 60%네. 그쵸? 얼마? 건물은 600원인 거고요. 토지는요? 1000원 지급한 것 중에 비율대로 하니까 1200, 800, 2000원 중에 얼마? 토지 800원이잖아. 비율 40%. 지금 비율이 2대 3이잖아요. 2대 3. 건물이 얼마? 600원, 토지가 400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는데 뭘 어떻게 비율로 배분한다? 공정가치 비율로. 공정가치. 공정가치 비율로 이렇게
배분해주면 된다. 우리 재고자산도 했었죠, 이거? 똑같아요. 재고자산이나 영자산이나 똑같습니다. 일괄 구입했을 때 값을 모른다 그러면 시가 비율대로 쪼개주라. 됐겠죠?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보다 그냥 말 문제로 그렇다 지문으로 나올 때 답.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국공채 매입 볼까요? 국공채 매입. 국공채 매입.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차를 구입하면요. 차, 승용차나 뭐 하여튼 차를 구입하면요. 여러 가지 뭐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죠. 내야 되는 것 중에 최근에 뭐 차 구입하면서 명세를 잘 보신 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채권 매입비가 있어요. 채권 매입. 채권 매입. 채권. 무슨 얘기냐? 나라에서는요. 승용차를 해볼게요.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요. 반드시 채권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강매라는 강매. 강매. 억지로 사게 하는 거 억지로. 그 채권이라는 거는 나라가 발행한 거나 공공채 뭐 이게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요. 서울이냐 제주냐 어디 지방이나 따라 다른데 서울에는 뭐 도시채 그 지하철 채권인가? 하여튼 국채나 공채를 사게 해요. 나라에서 발행한 거나 아니면 뭐 도시철도공사나 뭐 이런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을 강제로 사게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매를 한다고. 무조건 사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차를 사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권 딸려온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차를 사서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하려면 이 채권 구입비는 다 뭐다? 차값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는 채권을 실제로 사. 채권을 실제로 산다고요. 얼마에 사냐가 문제인데 비싸게 사요, 비싸게. 그게 문제인 거야. 항상 비싸게 사요, 시가보다. 항상 시가보다 비싸게 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2만 원인데 시가는 2만 원인데 액면가가 2만 5천 원이래. 그래서 2만 5천 원에 팔아요. 나는 사자마자 얼마 손해 본 거예요. 사자마자 얼마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5천 원의 손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국공채를 샀어. 나는 필요가 없어. 국공채 이거 뭐 3년 5년 기다릴 것도 아니고 이자 해봤자 뭐 얼마 되지 않은 거 나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국공채를 사자마자 팔았어. 사자마자 팔아. 그냥 차를 사자마자 실물도 볼 것도 없이 그냥 그 딜러한테 그냥 팔아주세요라고 그런다고. 아니면 심지어 딜러가 알아서 팔아요. 그냥 주지도 않고 알아서 판다고. 그러면 자 비싸게 산다 그랬죠. 비싸게 사서 사자마자 시가에 팔아버려.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죠. 2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아버렸어. 5천 원 손해가 발생했잖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건 무슨 뭐 단기 매매증권 처분 비용 이렇게 처분 손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아니고 언제 사는 거야 이거? 차 살 때 사는 거죠. 차 살 때 사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차값이 없어요. 차값이. 차값이 없어야 된다. 정리를 하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907을 샀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차를 살 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서 사자마자 팔아버려야 돼. 사자마자 팔아버려야 돼. 그러면 그 손해 본 거 있죠? 손해 본 금액만큼은 차값에 얹어야 된다는. 아니면 회사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 사자마자 안 팔고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유가증권이잖아.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채장 그렇죠? 그러니까 차도 사고 단기 투자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요 예를 볼게요. 자 여기 예를 볼게요. 거기 보시면 43페이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공채를 액면가액으로 현금 취득했대요. 줘야겠다. 액면가액으로 현금 취득했대요. 액면가액으로 현금 취득, 액면가액이 얼마라는 거야? 2만 5천 원이라는 거죠? 근데 시가 공정가액은 얼마래요? 2만 원이래. 그러니까 지금 2만 원짜리 2만 5천 원 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25,000원이죠. 25,000원에 샀어요. 25,000원에 샀고 어, 액면가액 25,000원, 공정가액 2만원, 이거를 매입했고 얘는 매도 가는 증권으로 한대요. 단기 매매 증권 가지고 있겠대요. 그렇죠? 취득한 공채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겠대요. 단기 매매 증권. 바로 파는 건 아니네. 그렇죠? 바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25,000원짜리 공채를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와야죠. 단기 매매 증권을 적어주고요. 여기다 25,000원을 적고 싶은데 어 나는 25,000원을 샀지만 사실 공정가액은 얼마예요? 2만 원짜리인 거예요. 2만 원짜리. 그러니까 얘는 2만 원을 적어주고 웃돈 주고 산 건 어쩔 수 없이 산 거잖아. 이 웃돈 준 거는 뭐다? 차값에 얹어야 된다는 거야. 차값에.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진 거는 사실 시가가 2만 원짜리니까 2만 원에 사야 되는 건데 내가 정부가 막 억지로 사라 그래가지고 5천 원만큼 웃돈 줬잖아. 웃돈. 이거 내가 차 안 샀으면 이거 2만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예? 차 사가지고 이거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안 샀으면 않았을 거를 내가 지금 차 사서 부담한 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차량, 문방구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5천 원 차이 나는 웃돈 준 거.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차량의 취득가액에 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가액, 단기매매증권은 뭐다? 공정가액으로 적어주시고 차량 원방구는 공정가액과 요 뭐죠? 방부가액의 액면가액의 차이, 취득가액에 엎어줘야 된다. 됐죠? 그래서 얘는 분계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말도 아셔야 돼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죠.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 액면가액으로 사게 돼 있어요. 매입가액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 그걸 공정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가랑 차이는 억지로 산 거잖아. 억지로. 그렇죠? 억지로 산 옷 이거는 뭐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엎어줘야 된다라는. 됐죠? 음. 자, 됐습니다. 됐고 이제 우리가 취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고요. 우리 그 필수 분계 한번 해볼까요? 취득과 관련해서 필수 분계. 페이지는 114페이지겠네요. 그쵸? 114페이지. 육 번까지 쭉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간단하니까 오늘 이거 다 하고 갑시다. 6번까지 해보세요. 6번까지.
자, 볼게요. 1번. 기계장치를 5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며 설치비 2천 원은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기계장치를 구입했고, 그쵸? 그 다음에 미지급급 외상으로 5만 원 있고 설치비가 문제인데 이 설치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득가액에 엎어야 돼요. 그럼 기계장치는 얼마에 산 거예요? 5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5만 2천 원. 5만 원과 기계값 5만 원과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5만 2천 원이 다 뭐다? 기계장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현금으로 설치비 2천 원 지급했 그렇게 분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얼마다? 5만 2천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 업무용 컴퓨터를 1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운임 3천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업무용 컴퓨터는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면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현금은 10만 원에 운임까지 해서 10만 3천 원이죠. 그 다음에 비품은 어떻게 해요? 취득가액은 엎어야 돼요, 엎어야 돼요. 그쵸? 엎어야 돼요. 10만 3천 원이 비품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운임 포함해서. 운반비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새로 공장용 건물을 10만 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만 원을 제외한 잔액 중에 5만 원은 당좌 수표, 나머지는 자기압 수표. 아까 복잡하네, 그쵸? 일단 공장용 건물을 취득했다. 뭘 취득했어요? 건물 취득했죠? 건물을 10만 원에 취득했나요? 10만 원에 취득하고 계약금 만 원을 제외했어요. 그쵸? 공장용 건물을 매입했다, 뭐 자가 건설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바로 사왔죠. 근데 계약금을 줬다는 거는 미리 준 돈이라는 거죠. 미리 준 돈, 선급금 대변 처리해야 돼요. 대뜸 선급금이 나와야 돼요. 이게 선급금 있던 게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 감소입니다. 이건 자산의 감소예요. 선급금 만 원. 그러니까 선급금 처리 바로 이렇게 바로 나와도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산 감소. 그 다음에 5만 원은 당좌 수표. 5만 원은 당좌 수표. 당좌 수표 발행하면 어떻게 한다?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그랬죠? 당좌 예금의 감소. 그러면 10만 원 중에 6만 원 해결됐고 4만 원은 자기합 수표라고 쓰고 현금이라고 그냥 읽으면 된다 그랬죠? 현금 이렇게 응? 대금. 이거는 이쪽은 유형자산이고 오히려 대금 관련된 문제였죠. 이거는 선급금의 감소. 먼저 계약금을 줘놨으니까 선급금의 차변이 있을 거예요. 했던 거를 떨면서 지금 매입한 거예요. 그렇죠? 떨면서 자산 감소 그다음 당좌액. 4번 새로 구입한 화물차에 대하여 취득세 2만 원 현금 지급하였다. 취득세 2만 원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2만 원 나가는데 차변에 취득세는요. 세금과 공과금 하면 안 돼요. 세금과 공과금 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취득세는 저 차량 운반고에 원래 있던 가격에다 엎어야 된다. 5번 건물에 대한 재산세 5만 원, 화재보험료 3만 원. 재산세는 무슨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얘는 비용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얼마? 3만 원? 3만 원. 그다음에 보험료는 재산세 5만 원. 재산세 5만 원, 보험료 3만 원.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현금 줬어요. 그럼 8만 원 하시면 돼요. 7번은요, 6번은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얘는 뭐예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세 매년 나오는 겁니다. 얼마죠? 현금 만 원. 자, 7, 8, 9, 10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11번, 12번 X, 11, 12는 설명 안 했어요. 11, 12는 빼고요. 7, 8, 9, 10 4개만 해보세요. 7, 8, 9, 10.
자, 7번은요. 7번은 본사 건물을 직접 건설, 자가 건설이죠. 직접 건설하면서 건설회사에 공사비를 줬대요. 이거 지금 건설 중인 상태인 거죠? 건설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비 3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해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을 감소시키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건물이 아니에요. 건설 중인 자산에 넣어놨다가 8번 보시면 본사 사옥이 이제 완공됐죠. 이제 건물이 됐죠요. 됐어요. 완공되어 공사비 잔액이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5만 원 낸 거죠 또. 마지막으로. 그럼 30만 원 내놓은 거 있고 5만 원 낸 거 다 합해서 35만 원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 들어가 있죠. 이거를 나중에 완공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겠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빼면서 건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답에선 한꺼번에 했나요? 뭐 한꺼번에 하나 뭐 나눠서 하나 분계는 관계 없어요. 분계 이거 뭐 30만 원 해가지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요. 3만 원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죠. 그럼 차변은 토지 하시면 되고요. 자산 수중 이익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다?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하시면 된다. 10번은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50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 비용 10,000원과 토지 정지 비용 5,000원 현금 지출되었다. 자,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건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건물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일괄구입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차변에 뭘 구입하는 거예요? 토지, 땅 구입하는 거예요. 땅인데 토지 취득가액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취득가액 얼마예요? 50만 원에가 샀죠? 그 다음에 철거 비용 10,000원 어떻게 해요? 엎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정지 비용 5,000원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엎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51만 5천 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건 건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거 비용이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현금이에요. 다 현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현금 51만 5천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토지만 나온다는 거. 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우리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빠지지 마시고 건강하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